자, 이제 동화로 넘어갑시다. 19페이지. 자, 의료인은 누구라고요? 의사랑 치과의사랑 한의사랑 조산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5가지가 의료인이다. 이거는 알아야 되고, 의료기관은 크게 뭘로 나뉜다고?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으로 나뉘는데, 병원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병원이랑 한방병원이랑 요양병원은 몇 개 이상 있어야 돼요? 30개 이상 있어야 되고, 치과는 규정이 없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 35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시행규칙 보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요양병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요양병상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양병상이 뭔지를 또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양병상은 뭐냐 하면, 요양병상은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이나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요양병상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에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랑 정신질환자는 요양병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그런데 치매는 또 예외다. 요거 요양병원에 대한 거는 간혹 나와요. 간혹 나와서 요양병원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노인성 질환, 만성 질환, 외과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요양병원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가지고 수술 끝나고 요양병원으로 전원했는데 활동성 결핵이 발견됐어. 그러면 요양병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왜냐하면 감염병 환자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백병상부터인데 100에서 300이랑 301부터랑 달랐는데, 100에서 300까지는 내외산소 중에 3개, 그 다음에 영상마취, 그 다음에 진검 또는 병리 합쳐가지고 7개 이상이었고, 300개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내외산소, 영상마취, 진검 또는 병리 더하기 정신과, 치과 합쳐서 9개 있어야 돼요. 요거는 꼭 외웁시다. 꼭 외우셔야 돼요. 요거 안 외우면 대화가 안 된다. 대화가 안 된다. 자, 상급종합병원은 몇 개 이상? 20개 이상. 수련기관, 질병별 구성 비율, 그 다음에 몇 년마다 지정? 3년마다 지정. 요거 6번은 여기 볼드체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래도 올해는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상급종합병원 20개, 인력시설 장비, 그 다음에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되고, 몇 년마다 지정한다? 3년마다 지정한다. 알아두세요. 자, 22페이지 넘어가면 시행규칙 33조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은 거 좋은 것 같아. 요거는 우리가 아까 요양병상을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는 입원실을 운영을 할 때 원칙이에요. 입원실은 정원 초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입원실은 뭘로 구별해요? 남녀로 구별해요. 어른과 아이로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로 구별하는 거. 그 다음 입원실 아닌데 입원시키면 당연히 안 되지. 정신병 환자는 정신병 입원실에 입원시키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폐쇄병동만 정신병 입원실이 아니에요. 오픈워드도 정신병 입원실로 지정이 되면 정신병 입원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폐쇄병동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감염병 있는 사람이랑 당연히 같은 데 지키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염의 우려가 있으면 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질오염 소낭 유효제는 진열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일단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9번 이거 볼드체가 안 돼 있는데, 볼드체를 9번 열심히 봐야 돼요. 외래 진료실에 다음 진료 볼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되게 안 되게?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안 되는 게 원칙. 그런데 의원급에서는 예전에 이걸 못 지켰어요. 근데 지금은 안 지키면 과태료가 나와요. 과태료가 나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 하고 있어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 1번, 2번처럼 나오면 완전 땡큐. 완전 땡큐. 자, 1번 보면은 의료인 누구인가? 이거 틀리면 정말 쓰레기예요, 쓰레기. 이건 진짜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은 의사가 되면 안 돼요. 자, 2번 봅시다. 2번. 의료법에서 규정된, 의료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보건의료기관, 그러니까 보건의료 관련법에서 나온 말인 건데, 의료법에서 나온 말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예요.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럼 보건의료원이 원래 의료법상은 병원의 요건을 갖춘 데라고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에서는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은 아닌 거예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맞춰야지.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해기학과, 정형외과 요거는 마이너잖아. 정신과는 300병상 초과하면은 반드시 정신과랑 치과도 있어야 된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5번 문제 이런 거는 이거 못 맞추면 섭섭해. 외워야 돼요. 이거는 최소한의 성이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요양병원에 어떤 사람 안 된다고? 정신병이 있거나 감염병이 있으면 안 되는데 치매 환자는 가능해요. 네, 치매 환자는 가능해요. 자, 24페이지 요거는 다시 의료법으로 넘어갑시다. 의료법으로 넘어가서 의료법의 12페이지 의료인 나와 있는데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 제가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 법이 이렇게 안 길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뭔가 사건이 터지니까 이게 한 문장씩 늘어나가지고 뭐 신설 2015년에 들어온 것도 있고 16년에 들어온 것도 있고 17년에 들어온 것도 있고 알려줘야 되는 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게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랑 퍼시픽 보면은 원문이랑 조금 다른 게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문을 기반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2장 의료인 봅시다. 이제 의료인에 대해서 쫙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의료인이 누구고, 의료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의료인이 사고 치면 어떻게 자격이 날아가고, 의료인 정지는 어떻게 시키고, 의료인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의료인 보수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어쨌든 의료인에 관련된 것들이 2장에 나와요. 자,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라고 해서 이제 의료인의 의무가 먼저 나와요. 첫 번째,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은 질도 높여야 되고 병원 감염을 예방해서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의 최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최선의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게 질도 높아야 되고 감염도 예방을 해야 되고 기술도 발전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왜 수가는 그럼 그 모양입니까?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수가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수가 이야기는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이건 의료에 대한 걸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의료의 최선의 의료 서비스는 뭐라고요? 질, 감염 예방, 기술 발전 3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면 안 되죠. 의료인도 안 되는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더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명의 대여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이 중에 한두 명은 또 이런 데 가서 일하고 있을걸? 의사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알겠죠? 주변에 친구가 페이 많이 준다고 사무장 병원 가고 그러면 좀 뭐라고 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 좀 해줘요. 자, 의료기관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12조, 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관위에 게시해야 된다. 게시 방법, 장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폴리클 실습 볼 때 보면 병실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름하게 써고 액자에 써서 붙여놓는 거 있죠? 그게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는 무슨 의무랑 권리가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권리와 뭐 이런 것들은 다 적혀 있다. 환자의 권리는 다 적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알 권리,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최선 의료를 받을 권리,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한 국민의 권리 같은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면허증 누구한테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빌려주지 말아요. 네, 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의료기관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상을 신분할 수 있도록 요거 16년에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요거는 형광펜이나 뭘로 치고 외우세요. 요거는 동아에도 안 나와 있고 퍼시픽에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컨소시엄도 나오고 임종평도 나와요. 그래서 의료기관장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분을 할 수 있도록 의료인, 그 다음에 학생, 조무사, 기사, 그죠? 거기에 따라서 명찰을 달아야 되는데 명찰을 의료인만 단다? 아니에요. 폴리클 선생님들도 달아야 되고 간호실습생들도 달아야 되고 기사도 달아야 돼요. 간호조무사도 명찰 달아야 돼요. 알겠죠?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 말고는 다 명찰 달아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명찰 달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의료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의료기사는 다 명찰 달아야 된다. 여러분들 때는 폴리클 때 다 명찰 달고 있죠.
지금도 달고 있죠? 그죠?